시간에는 우리가 사주를 통변할 때 각각의 육신이 자리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데 그 궁위별 육신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사주 팔자의 자리에 따른 그 특성, 역할, 통변하는 내용, 이것을 한번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궁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의미한다 그랬죠. 집이다. 우리가 사는 집. 그럼 예를 들어서 시지의 시궁, 그러면 시는 자식이 사는 집과 같은 집을 의미하고, 또 위는 자리, 위치, 직위를 뜻한다 그랬죠. 사주 천간과 지지 또는 연월일시 각 기둥에는 그 고유한 의미와 역할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같은 오행이라도 같은 육신이라도 궁위에 따라서 역할과 작용력이 달라지는데, 지금 아래의 표를 보면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음량으로 표시를 해놨죠. 마이너스 플러스 음량으로 표시하는데, 우선 사주를 구분할 때 제일 먼저 음량으로 구분한다고 치면은 천간을 양이라고 치면은 지지는 음이다. 이건 우리가 다 아죠.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천간에 다 양을 하나씩 넣어줬어요. 일단은 양을 하나씩 넣어줬고, 지지에 또 역시 음을 하나씩 다 넣어줬어요.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음량으로 구분했는데, 그 다음에 사주를 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음량으로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면, 연월과 묶어서 일시와 묶어서 음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딱 연월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연월을 양에 비운다. 그죠? 그럼 연월을 양에 비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여기다 양을 하나씩 다 또 넣어줬어요. 연월은 사회적인 것, 전체적인 것, 외적인 것, 드러난 것, 이런 것을 의미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일시는 개인적이고 또 가정적이고 내적이고 좀 숨겨진 것이기 때문에 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음을 하나씩 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특성이 드러나게 되죠.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가장 양의 기운이 강하게 작든 양으로만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하면 월간, 연간이 전부 양뿔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가장 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일지, 시지가 음으로 두 개 음뿔이 됐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면, 시지나 일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고 숨겨진 것이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통변을 해야 돼요. 어떤 육신이 있더라도 숨겨진 육신, 마음속에 있는 육신, 이렇게,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육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음량이 반반씩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음량이 반반씩 있는 거. 여기도 음량 반반, 여기도 음량 반반, 여기도 음량 반반. 이건 이제 잘 사유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일 수도 있고, 가정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 틀려지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연월과 일시를 구분해서 먼저 파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같은 식신상관이라고 하더라도
연월에 있을 때와 일시에 있을 때 이제 구분점을 거기에서 통변을 해야 돼. 연월에 있으면은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사회를 향해서,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에 있을 때는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적인 걸 위해서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관이 있다. 관은 뭔가 명예를 가지고 책임을 지고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인정을 받고. 근데 관이 연월에 있을 때의 관과 일시에 있을 때의 관은 차이가 많죠. 연월은 대중적이고 전체적이면서 사회 전체에 누구에게나 공적으로 대할 수 있고 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이고 그러한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명예고 감투인데 일시에 있으면 개인적인 개인을 위해서 그 법을 쓰고 감투나 이런 것도 소규모 집단 집안이나 조그만 모임의 장이 되고 그래서 연월주에 관이 있을 때는 같은 기업체장이라도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지방기업, 공무원으로 말하면 국가직 공무원, 일시는 지방직 공무원, 또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도 연월간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치면은 공직, 그 지지에 있으면은 뭐겠어요? 공직은 공직인데 공사직, 완전 공무원도 아닌 반공무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연월과 일시, 천간과 지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해 놓은 그런 측성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두 번째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천간과 지지의 특성, 우리가 기초 시간에 다 공부했습니다마는 꼭 몇 가지 정도는 항상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천간은 정신적이다. 정신적이다. 또는 뭐 이론적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지지는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이다. 물질적이다. 이게 특성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같은 상관이 있더라도 연에 있는 상관과 연지에 있는 상관이 다르게 드러날 수 있다. 즉 특히 연간이나 월간, 천간은 앞서 말한 대로 다 드러난 것이라고 했잖아요. 다 보여. 그래서 식신상관이 특히 상관 같은 경우는 천간에 연월간에 있으면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 드러나. 까발려져. 특히 상관 같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일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도기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표현 안 하려고 했는데도 표현이 돼버린다든지 노출이 돼요. 이게 이제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지에 있는 것은 숨겨진 것이다. 생각도 숨겨진 생각, 말 그대로 뭐 꿈이 있으면 그것도 숨겨진 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는 숨겨진 것. 천간이 계획이고 심리적인 거라면 지지는 행동적인 거다. 이것도 중요해. 이게 천간은 말로만 한다든지 생각으로만 한다든지 계획 속에서는 다 있지만은 실제 행동은 지지에 딱 포진했을 때 행동을 한다. 천간과 지지가 함께 잘 갖춰져 있는 육시 있으면은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지에만 있고 천간이 없거나 약하다 그러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고, 천간은 있는데 지지에 뿌리가 없이 천간만 있다고 치면 할 뻔했다.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말로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해석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천간은 심리적이고 생각이고 계획이라고 치면은 지지는 행동이다. 앞서 말한 대로 천간은 대중적이라면 지지는 개인적이다. 특히 천간은 사회적인 활동, 공적인 활동이라면 지지는 가정적이거나 사적인 활동이다. 또는 대내적인 활동이다. 천간이 타이밍이나 분위기, 어떤 결과를 보는 것이라면 지지는 그 흐름, 되어가는 과정, 환경을 보는 것이다. 환경이 어떤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특히 환경 같은 경우에서도 연지에 있는 환경과 월지에 있는 환경이 차이가 많아요. 연지에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가 선택권이 없는 환경이에요. 내가 태어난 국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 아니고, 내가 부모 골라서 태어난 것 아니고, 내 집안, 성씨 이런 거 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소도 다 그래서 그 연지로 보는 거예요. 이게 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집은 대대손손,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양반상은 없지만은 학자 집안에서 집안인 이 어른들 중에 선대 중에는 아주 유명하신 학자도 있고 또 뭐 법조인도 있고 의료인도 있고 좋은데 우리 집안은 공직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장사나 뭐 기술직으로만 계속 있었다. 이거 자기가 받고 싶은 환경은 아니었다고 치면은 그러한 것을 정해주는 것이 어느 자리다? 연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다 다르게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천간에서는 육신 중심으로 많이 해석하고 지지에서는 오행 중심과 자리 중심을 살펴보는데 천간의 가장 편안은 간합이고 지지는 합충이다. 이 정도는 우리 기본적으로 배웠으니까 다 그것을 총괄해서 다 꺼집어서 적용해서 통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사주 국유병 측정에서 이제 각각의 기둥마다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연주, 나머지 그 뭐 연주는 금묘화실에서 근이고 또 뭐 봄이고 이런 건 다 생략하고 통변에 꼭 필요한 것만 여기다 요약을 했습니다. 연주는 통제궁이다 그랬어요. 통제궁. 뭔가 심리적으로 나를 통제하는 자리. 어쩔 수 없이 내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게 연주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또 아주 어느 단체나 조직이나 회사에 있을 때 최고의 상사, 대표자 그 사람의 지시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연지다 이런 얘기죠. 배경이 된다. 그 사람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자리다. 그 사람의 근본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리다. 여기서 집안의 배경도 볼 수 있고 심성의 바탕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그 테두리를 울타리를 나타내는 게 연주다 그래. 어떤 테두리 안에 어떤 바탕 안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연주의
정제와 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는 범생이야. 정제와 정인 그러면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해도 자기의 주어진 일 딱 갖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원리 원칙을 따라서 행동하고 윗사람 섬길 줄 알고 공부 열심히 할 줄 알고 그런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이제 사주가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전이 꼭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왜 반전이 생겼을까? 원래는 참 착하고 범생인데 월지에 딱 양인 겁재가 있던 양인 겁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제를 부숴버리고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또 동시에 정인을 싹 독이어갈 소지가 있다 이 소리. 그러니까 그 정제 정인성이 상당히 좋은 그러한 연지에 자리한 바탕이 많이 망가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파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 우리가 사람 딱 보면 외모부터 보죠. 대화를 해야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있고 또 성격도 드러날 수 있고 그런데 첫 번째 보는 것은 얼굴이고 차림새고 그렇다 이렇게 겉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연주는 그 사람의 어떠한 보여지는 첫인상, 첫 모습이 연주기 때문에 연주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춰질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 근데 나중에 이제 속 까봐야죠. 저도 보게 되면은 까불까불 한다든지, 예? 함부로 행동하겠다든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반듯하게 보이고 신중하게 보이고 애들같이 건들거리거나 뭐 설렁설렁 대충대충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좀 무게감이 있게 어른스러워 보인다 이런 얘기야.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스럽다. 점잖다고 그러죠. 이러한 얘기를 들은 것이 정제와 정인의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보여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사고를 많이 쳤다 이 소리야. 보이기는 다 그렇게 보였는데 이것 또한 반전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들이 이제 어느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면 됐다.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연간, 특히 연간이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육신이에요. 그래서 연간에 예를 들어서 재화되지 않은 그 흉신이 있으면은 상관이라든지 뭐 칠살이라든지 편인이라든지 있으면은 상당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주 경각심을 갖게 하는 다른 사람 눈에 띄기도 하지만 오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인상이 그렇다 이런 얘기야. 이미지가 그렇게 보여. 눈에 띄어. 그래서 특히 편관이나 칠살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편관 칠살을 보통 얘기할 때 깡패, 뭐 이렇게 보면 깡패 같은 이미지, 뭔가 막 마음대로 휘두르고 지멋대로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알고 보니까 정말 진국이고 사람 착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보여지는 이미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오래 지내다 보니까 정도 많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연간에 의해서 그런 이미지가 많이 배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궁이다 이렇게 보여요. 연주는 제가 육신사업에서 인성의 자리로 봅니다. 윗사람 자리, 조상 자리, 부모 자리, 선생님 자리, 탑의 자리, 인성의 자리예요. 그래서 인성의 자리에 인성이 제대로 앉았다.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자리에 어른이 제대로 있어서 또 집안에 울타리에 딱 그 테두리 안에 어른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함부로 아이들을 까불고 지멋대로를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 인성의 자리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작용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국가, 선대, 조상들이죠. 그 다음에 어떤 대표자, 앞서 말한 대로 울타리나 테두리, 마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여기 말은 첫인상이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개인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곳이 연주다. 또한 개인의 선택권이 없이 주어진 환경이라 그랬어요. 또 유전적 요인,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것, 이게 연주다. 이렇게 보시고요. 시기적으로 볼 때 유소년기로 보죠. 또 기억에 없는 아주 오래된 과거, 기억에 없는, 생각도 잘 안 나는, 그러니까 뭐 갓난아기 시절부터 시작해갖고 한 8살까지로 봐야 되겠죠. 저는 지금 어렸을 때 기억 중에서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4살 또 기억이 나요. 4살 됐어요. 근데 어떻게 4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4살, 저는 4살 때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는 덩치가 컸대요. 우량아대회 나가서 상 타고 그랬으니까. 옛날에 우량아대회라고 해갖고, 막 통통하고 이러면 하고, 거의 지금 보면 이 금메달 따가지고 꽃을 내놓고 탁 목걸이 걸고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러니까 힘이 조금 있었겠지. 근데 형은 3살 터울인데 좀 삐싹 말랐어. 어제 형제, 같은 형제라도,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이 보통 60대 이상 돼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홀쭉이와 뚱뚱이라는 이 코미디언들이 있었어요. 양석현, 양훈, 얀석현, 그 사람 형제. 그 두 분이 아주 콤비인데, 뭐 남성남, 뭐 남철 남성남만 알아도 그 콤비들인데, 그렇게 거기에 비유가 됐어요. 하나 쫑쫑하고 하나 홀쭉하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힘이 조금 있었겠지. 형이 이제 애들끼리 놀다가 싸울 거 아니에요. 그 형이 약하니까 간 또래한테 맞는 것을 보고, 내가 가서 그 형, 이제 친구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3살 때나 4살 때 했으면 이제 7살 될 거 아니에요, 셋째. 가서 이제 뜯는 거야. 물어뜯고, 앞머리 옆에다 안 놔주니까 막 큰 놈이 막 엉엉 울면서 막 발짝발짝 뛸 거 아니에요. 물렸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주먹으로 패도 뭐 끔찍 않고 물고 늘어지니까 내 옆에 이제 그 뒤로는 다시는 형하고 내 옆에 오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나. 그러니까 형 친구들은 그때 이제 어리니까 뭐 친구, 그래갖고 함부로 오고 나만 오면 이렇게 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5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로 오는데 버스를 이제 그때 하루가 종일 걸렸어요. 포장 들어서고 군산서 이 서울 올라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데, 중간에서 김밥과 계란을 먹고 뭐 우등을 먹던 것이 가장 그게 또 기억이 나던 그런 시절. 이게 이제 기억인데, 그 전에는 뭐 전혀 없죠. 100일 기억도 없고.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 어렴풋한 때의 일들, 또는 멀리 보면 전생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연주 자리다. 가문의 내력이나 가풍을 볼 수 있는 자리다. 집안마다 그 분위기라고 그럴까? 흐름이 있어요. 어떤 집은 되게 여건이 강한 집이 있어요. 엄마, 할머니의 발언권이 센 거죠. 옛날에는 별로 그런 집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경우고, 어떤 집은 또한 상당히 개방적이고, 지금이야 뭐 보수적이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였지만 아주 좀 현대적이고, 그 예전에도 이러한 분위기, 흐름, 이런 것을 내고, 이 가문의 내력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가깝게는 우리가 6.25 한국 전쟁 때에서 전부 실향민들이죠.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 이런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고향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아주 개념이 없는 분들도 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전혀 뭐 모르고 산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처럼 그런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뭐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든지 요즘 뭐 4.3 사건이라든지 지금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동안을 70년 동안을 숨도 못 죽이고 빨갱이라 해가지고 말도 한번 못 하고 그렇게 살아온 내력이 있다 이러니 이러한 것들이 다 집안의 내력, 이게 연지에 주로 볼 수 있고요. 인체로 봐는 뇌, 머리 또는 얼굴로 보고 기획능력,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를 짜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다.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게 연주입니다. 물론 연강과 연지를 또 나눠서 봐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주를 보게 되면 월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궁이다. 사회궁. 그 사람의 그 어떤 사회 활동을 볼 수 있는 자리 또는 직업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겉으로 대중을 향해서 표현하는 표현궁이다. 우리가 이 사조 통된 이론에서는 격국을 볼 수 있는 자리죠. 격국 입구로 그 사람의 대활동, 직업을 보는 자리. 그래서 사회궁, 직업궁, 표현궁, 격국 자리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 업이 담겨 있는 자리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을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곳이다. 육신상으로 보면 관성의 자리로 봅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공적인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또한 그 사람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살펴볼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가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연주다. 그중에서 연관이 그런 작용이 더 큰데 어떻게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어떤 관계의 묶음 속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가를 보는 게 연주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활동 무대, 생활 공간, 대인관계, 공동적인 활용. 그런데 여기서 공동적인 활용이라는 것은 연주에 있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해서 연월에 있는 것은 전부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내 것이면서도 내 것이 아닌 것. 이게 연월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면은 대기업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엄청 많죠. 내 것이면서도 내 마음대로 진짜 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전부 연월에 있는 거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연월간에 재물이 있다고 치면은 이건 내 재물 아니라고 봐야 돼. 공동적인 재물, 국가적인 재물, 대의적인 재물. 진짜 재물은 어디에 있어야 제일 좋을 것 같아? 시지에 있어요. 시지에 정제에 있다. 그럼 완전히 숨겨진 재물이. 숨겨진 재물. 짱박 얻은 재물. 그 사람은 절대 죽을 때까지 돈을 꼭 가지고 있어서 돈이 안 나가는 재물. 이렇게 봐도 되는 게. 시지에 정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 그만큼 자리에 따라서 개인적인 거다면 지극히 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월주는 부모 또는 윗사람, 형제, 자매, 선후배, 또 자기가 소속된 곳이다. 회사로 말하면 내 부서에 부서. 또 내 일터도 되고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 또 과거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과거. 젊었을 때, 30대 때, 20대 때, 뭐 중고등학교 때 기억이 다 있죠.
그러면서 경험했던 일이에요. 월지에 있는 것은 다 자기가 경험했어요. 또 아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연주에 있는 것은 기억도 안 날 수 있어요. 경험했어도. 근데 월주에 있는 것은 다 경험치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동이고 말이다. 이렇게. 인생의 시기로 말하면 청년기. 그 중에서도 월주를 기준으로 해서 일주와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월주 영향이 강하다 그랬어요. 근데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일주 영향 쪽으로 일주와 시주 영향권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50이 돼도 아직 결혼을 안 한 싱글이다. 그러면은 월주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결혼 전 이렇게 해놨지 꼭 뭐 나이로 따질 것은 아니다. 인체를 보면 몸통이고 뼈대이면서 그 사람이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늠하는 자리다. 또 어떤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하고 대응하는가를 알아보는 자리가 이 월지에 있는 육신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건, 사고가 생겨도 그렇고. 노 선생은 월주에 뭐 있어? 편인하고 비견이 있습니다. 편인하고 비견, 월주에. 그런 방법을 잘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뭔가 하고. 다음에 이제 그건 하고. 그다음. 일지. 일가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자기 자리고 사주 지음자인데 일지는 개인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배우자 궁이다. 배우자 자리 남녀 것이. 그리고 자신의 신체 궁. 그리고 시간으로 말하면 현실 궁. 지금 바로 여기 현실. 현재는 쭉 되어오는 과제랑 바로 지금 이것은 일지다. 그래서 현재의 그 일어나는 현실과 지금 현실과 진행 중인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일지다. 결혼 후에 장년기를 나타낸댔죠. 일지는 육신상으로 보면 재성의 자리다 그랬어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 있는 극재성이잖아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자리가 일지예요. 연월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자리예요. 그에 비해서 일지는 재성의 자로서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자리, 자신과 가장 가까운 자리이면서 또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요.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까운 사람, 가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 이것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가까움도 있지만 정신적인 면도 왜죠? 좀 멀리 떨어져 살아도 자주 전화하면서 서로 뜻이 통하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상의하고 이건 가까운 거나 마찬가지죠. 이러한 아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보고 또 가정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일지다. 그리고 일지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자리예요. 아까 뭐 대중을 위한 자리도 아니고 사회를 위한 자리도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있는 자리. 이게 일지. 그러니까 일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바탕 위에 진짜 내가 있는지를 보고 또 자신이 앞서 말한 대로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할 수도 있고 다스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연월은 쉽지 않아요. 선택의 여지나 핸들링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연월이라면 일지는 그렇다. 또한 월주 다음으로 일간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봐도 된다. 그래서 일지에 어떠한 육신이 있느냐,
따라서 같은 정관격이라도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하는 게 많이 달라요. 일지에 재성이 있다. 재성은 내가 다스리는 거죠. 근데 월주에 정관이 있다. 그러면 재생관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집안에서 내가 마음껏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일지에 식상이 있다. 또 인성이 있다. 그럼 또 틀려요. 식상이 있으면은 밖에서 하는 일 절대 집으로 갖고 들어오지 마. 집안은 오르지 집안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 또 자신의 주관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역. 즉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은 아하 그 사람의 그 본성이 저랬구나 하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또 드러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모르던 그런 본성이 나타나는 곳. 근데 연주는 그냥 보여지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본성은 따로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지는 무슨 일을 실행하는 밀어붙이는 그런 능력을 가늠하는 자리고 인체로 보면 오장육부와 생식기를 의미하는 자리가 이 일지다. 마지막으로 시주는 어떠한 자리를 관장합니까? 당연히 자녀의 자리다. 또한 시간으로 보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궁이다. 그래서 자녀궁, 미래궁, 선택궁, 희망궁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뭔가 자기가 미래에 하고 싶었던 일, 하고 싶은 일, 희망상, 가고 싶은 곳, 뭐 전부 미래에 가는 것, 하고 싶은 것에 가는 것, 희망사항 이런 것은 전부 시주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주에 어떤 육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만은 시주에 상관이 있다. 그럼 미래의 희망 상황이 상관이다 이런 얘기야. 상관적인 특성, 상관적인 행동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그 시주에 상관이 있으면 상관적인 행동이 뭐냐? 하나씩 조금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여자들 같은 경우 상관은 뭐예요? 관성을 꺾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이 먹으면은 너 가만 안 놔둬. 쫓아내버릴까? 이혼할까? 이런 거 있잖아.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시주에 상관이 있을 때다. 이런 얘기. 식상의 자리에 해당이 되고 그 사람의 심리적인 희망궁이고 종교나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시주다. 특히 나만의 비밀 공간. 누구도 잘 모르는 드러내지 않은 마음속의 자유의지다. 이런 얘기. 마음속의 의지.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어느 때가 되면 또는 이번 일만 끝나면 뭐 이런 식으로 자식만 다 키워놓고 나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훌훌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시주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다. 미래에 관한 그죠? 자녀야 또 자녀에 관한 거나 자신의 미래에 관한 것 그런 관념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시주다. 계획한 일, 희망사항, 그 사람의 목적지, 가고 싶은 곳이 이 시주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통병할 때 시주가 공망 맞아 있다 그러면 목적지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반절쯤 가다가 목적지가 엉뚱한 곳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시주가 공망 맞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목적지, 종착역,
이렇다는 얘기죠.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것들이 다 시주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 선호하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시주다. 인생으로 보면 당연히 노년기 또는 노년이 아니더라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 시주 영향을 받고 시주를 해석해서 제2의 인생을 얘기한다.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80까지는 어지간하면 사는데 보통 직장생활 50대 중반에 끝나거나 끼익해야 60 안 넘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그 후로도 활동을 하고자 하는 제2의 활동 일찍도 50 초반에 했다면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할 때는 이 시주에 따라서 많은 그 생각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이 시주에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또는 멀리는 내생, 앞으로 돌아올 생애를 살펴볼 수 있고 인체는 팔다리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시주다. 이렇게 각각의 궁의에 따라서 즉 연월일시 각각의 자리에 따라서 같은 육신이라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자리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 특성 이런 것을 꼭 머릿속에 몇 가지 지금 여기에 나온 것만큼은 기억해 두었다가 그 육신의 뜻과 역할과 함께 엮어서 통변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된 통변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이렇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했지만은 좀 더 세분하면 연간과 연지를 또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아까 천간과 지지 나눠서 봤지 천간이 정신적이라면 지지는 육체적, 천간이 정신적이라면 지지는 물질적 이렇게 봤죠. 천간이 분위기나 이런 거라고 치면 지지는 환경, 배경 이런 거다 그랬죠. 특히 연간은 앞서 말한 대로 개인에 대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미지고 첫인상이 된다 그러면 연지는 그 사람의 가문의 내력이나 가풍이다. 또한 선택권이 없이 주어진 환경이나 유전적 요소를 보는 것은 연지를 본다. 월간은 같은 월주가 사일궁이라도 월간은 대위적인 네트워크, 그 사람의 사회관이나 직업관, 또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게 월간이라면 월지는 직장이나 집 등 그 사람의 활동 무대, 생활 공간, 환경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월지다. 일간은 개인의 고유성과 개인의 주체성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고 치면 일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리가 연월일시 다른 것보다도 바로 일지다. 자기 앉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일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떠한 건강 상태, 심리 상태도 살펴볼 수 있고 또 배우자궁이고 자신의 신체궁이고 가정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는 자리가 일지다. 시지는 미래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선택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계획한 일이나 희망사항 또는 목적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지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공간, 심리적인 희망상 또 자녀궁에 해당이 되고 드러내지 않은 개인의 성향. 언젠가는 내가 한번 이렇게 할 거야. 꿈을 꾸고 있는 그 사람의 꿈에 관한 일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시지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각각의 연월시 또 천간과 지지에 따른 그러한 특성과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